안녕하십니까. 미라셀 줄기세포 대표이사 신누리입니다. 미라셀은 자가 혈액과 골수를 이용해 채소 조작 방식을 통해 조직 재생에 최적화된 생물학적 제재를 제공하는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제품에 대한 장점을 언급하기보다 산업을 바라보는 업계의 입장으로 저희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세포 기반 재생의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적용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고 그만큼 환자분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죠. 그러나 실제 임상으로 들어가 보면 환자마다 생물학적 조건이나 재생 결과의 편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분명한 회복이 나타나는데 어떤 비슷한 조건의 환자에게는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험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의학 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증을 잠시 줄이는 것을 넘어 실제 손상된 조직으로 재생 회복하고 다시 기능을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재생에 필요한 바이올로직 액티비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일부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채소 조작, 즉 원심 분리를 통한 방법입니다. 먼저 세포 배양은 세포 수를 늘리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세포를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확보가 어려운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에게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공정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채소 조작은 성격이 좀 다르죠. 환자 본인 자가세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 위험이 적습니다. 배양 기간이 필요 없어 당일 시술이 가능하고 그만큼 신속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세포가 머물던 본래 생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덕분에 재생에 관여하는 바이오 컴포넌트를 함께 확보할 수 있고 또 규제나 비용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접근 모두 현실적으로 분명한 과제를 안고 있죠. 먼저 배양은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노화나 기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배양 환경에 외부 인자가 개입하면서 오염 리스크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비용과 공정 시간이 요구되고 규제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 결과 실제 임상에서 폭넓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채소 조작 또한 과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세포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환자의 혈액, 골수, 지방 상태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뉩니다. 치료 목적으로 접근하는 데도 제약이 있고 무엇보다 결과의 일관성을 표준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술의 가치보다 가격 경쟁이 먼저 부각되는 이른바 하향 표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느 한쪽이 완벽한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접근 모두 결과의 편차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으로 가보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동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환자의 나이에 따라 바이올로직 액티비티가 다르고 기저질환에 따라 세포가 놓인 미세 환경이 달라집니다. 채취하는 그 시점의 염증 상태나 사람이 공정 과정을 통해서 비롯되는 변동성들도 있습니다. 세포를 처리하는 처리자의 시술자의 숙련도가 다르고 수정 공정에서 세포 손실과 오염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장비, 분리 공정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겹치면서 치료의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반복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표준화하려고 했을까요? 세포 수를 표준화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재생 결과일까요? 물론 세포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포의 품질만 잘 관리된다고 해서 임상 결과의 일관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 세포의 상태를 관리하는 일과 환자에게서 환자로 이어지는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의 편차를 줄여 반복 가능한 결과를 구현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세포의 품질을 넘어서 재현성을 방해하는 변동성 자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발생 가능한 변동성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라셀은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3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표준화된 프로세싱입니다. 수동 개입이 많아질수록 결과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개입하는 단계를 줄이는 것, 그 자체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클로스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오염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고 일관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물학적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재현성 확보입니다. 프로세스가 표준화될수록 결과의 편차는 줄어들고 재현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화의 목적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수동 개입을 최소화해서 재현 가능한 바이올로직 액티비티를 확보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 위에 미라셀은 개발 초기부터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 왔습니다. 단순히 세포를 분리하는 기술 그 자체보다 전체 과정에서 세포의 품질과 기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포를 채취하는 순간부터 분리할 때, 농축될 때, 회수할 때, 그리고 단시 환자에게 주입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고 4가지 기준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회수율. 유효한 세포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또 회수된 세포가 활성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생존율을 유지해야 하고요. 셋째, 환자가 달라져도 그 결과 품질이 재현될 수 있는 일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포가 본연의 능력을 본연의 재생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유지성입니다. 이 4가지를 저희는 핵심 기술로 두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는 몇 개의 세포를 맞았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생의료의 핵심은 세포를 얻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결과의 바이빌리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임상적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추출과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 기계적 손상은 세포 본래의 생물학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물리학적 손상을 입으면 비록 살아있더라도 그 기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분리 과정에서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재생은 단순한 세포 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바이올로직 컴포넌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본래의 생물학적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와 기능하는 세포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포 수가 아니라 그 세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배양과 채소 조작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배양은 선택적 확장이라는 강점이 있고 채소 조작에는 생물학적 환경을 보존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한가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이 2가지를 어떻게 결합하고 변동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료진들분, 그리고 연구자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제조사가 함께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재현성을 높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재생의료는 얼마나 많은 세포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된 바이올로직 액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앞으로의 재생의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라셀 역시
그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